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수범준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웨지 거리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웨지 거리감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아시면은 이 웨지 거리감 정말 손쉽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평소와는 촬영 장소가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께 좀 더 이 거리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스크린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웨지샷 거리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거리감을 맞추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웨지샷에 대한 느낌은 프로들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웨지샷 거리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스윙 크기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m를 친다고 하면은 한 요만큼 들고, 15m를 친다고 하면은 요만큼 더 들고, 20m를 친다고 하면은 요만큼 더 들고, 이런 식으로 레슨을 하거나 레슨을 받잖아요. 네, 요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이 크기별로 하는데도 거리감이 왜 안 맞냐? 문제는 힘의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m를 치는데 한 이만큼 정도 든다고 쳐볼게요. 자, 10m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얼추 10m 같죠? 12m 정도 같습니다. 자, 근데 요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세기가 지금 친 것보다 더 세게 내가 친다면은 10m를 치려고 했던 스윙이 20m가 가는 그런 마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웨지샷 할 때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힘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웨지 거리감을 쉽게 맞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팔로스루 때 이 팔의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웨지 거리감을 정말 손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백스윙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백스윙 같은 경우에 이 웨지샷 어프로치 할 때 여러분들은 느낌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줘야 됩니다. 샷하고는 다른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플랫한 느낌, 낮은 느낌으로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웨지를 잡고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좀 스티프한 느낌, 그러니까 즉 조금 높아지는 느낌으로 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클럽의 라이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라이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바닥에 클럽을 딱 놨을 때 이렇게 각도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라이각이라고 합니다. 이 클럽의 라이각에 따라서 내가 드는 백스윙 궤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딱 그냥 클럽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시기에 지금 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라이트하죠. 이렇게 굉장히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해요. 굉장히 뉘어져 있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백스윙 궤도가 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인 즉슨 백스윙 궤도가 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백스윙 드는 느낌을 다르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 드는 느낌을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자, 오늘 우리는 이 오른 팔꿈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웨지샷 할 때 오른 팔꿈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오른 팔꿈치가 빠지는 방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보통 여기서 제가 만약에 샷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직선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요. 샷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근데 이거는 웨지샷이잖아요. 웨지샷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라이트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바닥에 직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대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오른 팔꿈치가 치키닝 동작처럼 빠지죠? 그죠? 지금처럼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빼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웨지 샷을 할 때는 이 업라이트한 클럽의 라이각 때문에 조금 더 오른 팔꿈치가 이런 모양으로 뒤로, 마치 이렇게 뒤로 빠지는 모양처럼 빠져도 됩니다. 네, 이렇게 빠져주셔야 우리가 백스윙을 들기가 훨씬 편해져요. 보통 이 웨지 샷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또는 어프로치 칩샷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손목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프로치 샷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쓰라는 경우도 있는데, 자, 손목만 쓰게 되면은 백스윙 때 이렇게 올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내가 내려오기가 굉장히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려오면은 클럽의 로프트가 너무 세워져서 맞게 되고, 이 상태에서 손목만 풀어버리게 되면은 뒷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상 코킹을 하라는 느낌보다도 이 오른 팔꿈치만 많이 접어주면은 코킹이 돼요. 알아서 돼요. 네, 요게 다른 겁니다. 저스틴 토마스라는 선수의 이제 어프로치 장면을 하나 보실 건데,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저스틴 토마스 선수도 이 오른 팔꿈치가 요런 느낌으로 빠져줘요. 요렇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언샷 할 때는 내가 백스윙 꼬임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죠. 어깨 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웨지샷은 샷하고는 달라요. 어프로치하고는 달라요. 팔만 이용해도 됩니다. 제가 기존의 드라이버샷 레슨을 할 때 다운스윙 구간에서는 특히 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스샷이 더 나올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팔을 많이 쓰는 느낌으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가 짧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짧은 채들, 숏아이언까지도 이러한 느낌으로 하는 게 우리가 방향을 더 맞추기 쉽습니다. 내가 거리를 많이 보낼 게 아니라면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팔의 힘만으로 컨트롤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왼팔이 이렇게 밀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또는 왼팔이 아니면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동작 자체를 왼손목이 벤트 됐다 그러는데, 이 동작 자체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물론 내가 샷 메이킹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플롭샷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웨지샷 어느 정도 거리감을 맞추는 거잖아요. 일반 그냥 어프로치 샷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왼팔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오른 팔꿈치만 이 방향으로,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내 옆구리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백스윙을 정말 쉽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것만 신경 쓰면은 백스윙은 일단 완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치는 느낌이 중요해요. 치는 느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렇게 빠져줬잖아요. 그죠? 팔꿈치가 접히면서 빠져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지면서 오게 해주세요. 펴지면서. 제가 아까 웨지샷은 팔 힘만 갖다가 쳐도 된다 그랬죠. 이 오른 팔꿈치가 펴지는 힘으로 내가 힘의 세기를 맞추는 겁니다. 힘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래야 내가 세기를 맞추기가 편해요. 팔을 피는 힘으로. 이건 아니에요. 쥐어박는 느낌처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팔을
단순히 그냥 쭉 하고 펴준다, 이쪽 방향으로 탁 하고 펴준다고만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퉁 하고 채가 떨궈져요. 네, 요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거리를 맞추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팔로스루 크기예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팔로스루가 뭐 2배 정도 나가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의 세기를 내가 조금 조정할 줄 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팔로스루가 2배 나간 느낌.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쉽게 알려면은 예를 들어서 백스윙 크기를 요만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가는 느낌을 해줘야 됩니다. 크기를 같게 해야 돼요. 여기 백스윙 크기랑 이 팔로스루 크기를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 20m 정도 쳐볼게요. 20m. 네.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 한 번 더 쳐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제가 지금 물론 하체도 조금씩 써지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 잡아두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백스윙 때 이렇게 빠지는 느낌 했다가 오른팔만 이렇게 펴주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부드럽게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쳐야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네, 의외죠. 제가 뭐 평소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팔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팔을 쓰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80m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진짜로요. 이렇게 해야 내가 거리감을 맞추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팔로스루의 느낌은, 자, 지금 50m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끊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앞에 만약에 50m가 하프스윙 크기 느낌이었다면은 여기도 하프스윙, 팔로스루도 하프스윙 느낌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이때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자면, 오늘 배우는 게 좀 많은데 이 어깨 힌지 방향의 느낌도 신경 써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아이언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어깨 힌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호리존탈 힌지라 그랬는데, 자, 근데 우리는 웨지 샷을 할 때 또는 어프로치를 할 때 비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거리감만 맞추면 돼요. 그죠?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호리존탈 수평 힌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앵글드 힌지를 써야 돼요. 앵글드는 이 손등 방향이, 왼손등 방향이 45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럽을 들고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돼야 내가 거리감을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편해요. 그리고 요렇게 돼야 내가 탄도를 훨씬 조정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치세요. 요렇게 치면은 정말 부드럽게 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을 드라이버 칠 때는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쳤다면은 웨지샷은 그렇게 칠 필요 없습니다. 회전을 거의 안 하고,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50m를 치더라도 이 팔꿈치가 약간 치킨닝처럼 이렇게 빠지는 느낌을 해주세요. 그러면 코킹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코킹이라는 건 내가 오른 팔꿈치가 얼만큼 굽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왼손목 코킹이 알아서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내려올 때도 내가 백스윙 많이 안 했으니까 이거 오른팔을 펴주면서 쭉 이 공 쪽으로 펴주면서 탕 하고 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힘의 세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힘의 세기를 맞추기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안 되셨던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풀스윙 하는 것처럼 웨지샷을 그렇게 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70m 샷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갔죠? 네. 이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웨지 거리감 정말 손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웨지 거리감 정말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처럼 따라 하신다면은 정말 손쉽게 웨지 거리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연습을 잘 안 하시던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조금만 연습하신다면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